1번 보시면 한남 상사에 상품 75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 뭘로 받았어요? 현금 받았죠.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다고요? 10만 원. 대변에 먼저 받았죠? 선수금 10만 원. 한남. 그 다음에 2번 삼도문구에서 사무용 소모품 1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래요. 800번대 소모품 비 얼마 줬다고요? 10만원. 월말에 주기로 했죠.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미지 급금 10만원. 어디요? 삼도. 다음에 3번 제1상회로부터 상품 13만 5천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금을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차변의 상품 13만 5천 원. 어음으로 줬죠. 주는 어음 무슨 어음? 지급어음. 얼마 줬어요? 13만 5천 원. 누구한테 줬죠? 제1. 그러니까 제가 거래처 쓰는 것들 있죠. 요 애들은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사무실 건물의 임차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임차료 20 뭘로 줬다고요? 현금. 그 다음에 5번 좋은 자동차로부터 승용차 한 대를 1,500만 원에 구입했대요. 차량 운반구 얼마요? 1,500. 대변에 대금은 외상으로 했죠. 돈 안 줬죠? 미지 급금 1,500. 무슨 자동차? 좋은 자동차. 왜 미지 급금이에요? 파는 거 아니죠? 항상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푸세요. 6번 보시면 서해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이자 2만 1,000원이 입금되었죠.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요? 2만 1,000원. 그 다음에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그리고 제가 안 쓴 거에 거래처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쓴 거에는 꼭 거래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볼 때 거래처 빠져도 틀린 문제 되기 때문에 언제 거래처 넣는지도 좀 잘 봐두세요. 그린상회에서 상품 125만 원을 매입하였다. 차변의 상품 125만 원. 그다음에 대금 중 25만 원은 현금 줬대요. 현금 25만 원. 잔액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100. 8번. 출장을 마쳤는데 출장 나오면 요거 기억나셔야 맞추기가 쉬워요. 출장비는 가지급금. 뭐라고요? 가지급금. 갔다 오면 여비교통비. 요거는 요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계를 잘 하시려면 요런 게 기억나야 돼요. 왜냐면 솔직히 이런 것들은 기억 안 나도 문제 계속 풀면 맞출 수 있거든요. 단순하니까. 근데 제가 사이사이에 내용 적어 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내용이 기억이 나셔야만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되세요?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차변에 13만 원 줬는데 11만 9천 원 썼어요. 얼마 썼다고요? 11만 9천 원. 여비 교통비 11만 9천 원. 대변에 가지급금 13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요분 좀 써주세요. 이민재 씨. 그 다음에 현금 11,000원. 설명은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적으시고. 제가 가지급금 쓰라고 했죠. 이거 왜 쓰라고 했냐면
여기 이름 이민재 이거 제가 왜 쓰라고 했냐면은요 이게 시험 볼 때 이 가지급금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떨 때는 거래처를 써야 맞고 어떨 때는 거래처를 안 써야 맞아요. 그러면 그냥 쓰는 게 나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쓰세요 마세요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안 써도 맞고 안 쓸 때도 맞고 쓸 때도 맞아. 그러면 그냥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가지급금 나오면 거래처 좀 적어 주십시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협회에다 문의하면 맨날 학원에다 문의하라고 올려서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정확하게 답이다. 그 다음에 9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원 나오면 뭐 나오면요? 직원 나오면 복리후생비예요. 뭐라고요?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만약에 저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거래처 똑같은 문제인데 거래처가 나오면 뭐예요? 접대비예요. 그때는. 그래서 복리후생비 얼마요? 30만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30. 다음에 10번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00만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500번 때 뭐요? 보험료 얼마 드렸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얼마 드렸어요? 100만원. 11번부터 15번까지 풀 건데요. 11번에 힌트 좀 드릴게요. 공장 월급은 임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임금. 사무실 월급은 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급여. 그 다음에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떼는 걸 원천징수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원천징수. 그래서 지금은 월급 주는 분계죠. 월급 줄 때는 예수금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예납일 때. 그래서 지금은 요거 쓰는 거예요. 무슨 금이요? 예수금. 제가 힌트는 드렸어요. 왜냐면 힌트 안 드리면은 지금 현재 못 푸니까. 그래서 요걸 보시고 11번부터 몇 번까지요? 15번까지 분계 한번 해보세요. 11번 문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회사 가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돼요. 그래서 월급 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800번 때 급여 130 얼마야? 5만원. 그 다음에 500번 때 임금 140. 그래서 차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전 금액이라 그래요. 세금 떼기 전.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0 벌어. 그러면 200만 원이 차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는 세전이 중요해요? 세후가 중요해요? 세후가 중요해요. 왜요? 통장에 찍히는 돈이니까. 나 300번데 300이 통장에 찍히면 300이 안 돼요. 한 260에서 25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한 200, 한 60 전후? 그거 왔다 갔다 합니다. 500번데 한 400만 원대 초반밖에 안 들어와요. 연봉 6천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한 100만 원, 한 달에 거진 100만 원 가까이는 세금으로 나가요. 저도 놀랬었던 게 제가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제일 많이 계산했었던 게 연봉 1억 8천. 한 달에 1,500. 한 달에 1,500 받는다라고 만약에 치면 저도 그거 계산하고 놀랬는데 실수령액은 1,000만 원 정도 돼요. 500만 원이 세금이에요. 진짜로. 나도 놀랬어요. 그 전에 회사 때는 1,000만 원 계산했었거든요. 사장님 연봉이 1억 2천이어서 그러면 한 700에서 700 전후? 근데 1,500이면 진짜 50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 많이 버는 사람은 진짜 많이 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간다 그러면 한 초봉이 한 200 전후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이라고 치면 통장에 찍히는 건 한 180만 원 전후, 한 10% 정도 봐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퍼센트가 계속 커져요. 저도 1,500 계산하고 나서 놀랬어요. 많이 뛴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많이 뛰더라고요. 뭐 500만 원이 세금이야.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는 거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봐야 돼요. 공제계. 무슨 계요? 공제계. 공제계가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예수금이 61,6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어요? 현금 268만 8,400원.
2번은 거기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리고 답 너무 열심히 적지 마세요. 프린트 드릴 거니까 못 적었으면 못 적은 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설명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은. 그래서 수익적 지출 나오면 요게 딱 기억나야 돼요. 아, 수익적 지출은 무슨 처리야? 비용 처리야. 그래서 수선비하고 차량 유지비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아니면 무조건 무슨 비예요? 수선비. 그래서 12번 문제는 자동차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비 쓰는 거예요? 수선비 쓰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은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아, 저놈의 문자 때문에. 수선비 얼마라고요? 45만원.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어요. 얼마 드렸어요? 45만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요. 매출처 수정물산에 대한 외상 매출금 300만원이 약정일보다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약정일보다 며칠 빠르게요? 30일 빠르게 회수되어 몇 프로 할인했어요? 2%.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빠르게 회수. 요걸 다른 말로 조기 회수라고도 합니다. 빠르게 회수, 조기 회수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출했죠. 그래서 무슨 할인이에요? 매출 할인입니다. 차변에 매출 할인 300만원에 몇 프로요? 2%. 그러면 얼마예요? 6만원이에요. 얘는 수익의 감소예요. 왜냐면 할인이라는 게 깎아주는 거잖아요. 깎아주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요거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왜 차변인지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틀리니까. 다음에 차변에 현금 294만원. 대변에 외상으로 팔았죠. 뭐예요? 외상 매출금 얼마 팔았었어요? 300만원. 누구한테? 수정물산. 다음에 14번 에어컨 사셨죠? 에어컨 우리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1년 이상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합니다. 175만원. 25만원은 현금 줬어요. 뭐 줬어요? 현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5개월 할부로 했죠. 미지, 급금 150. 거래처는 무슨 전자? 강풍전자. (15번) 출장 중인 영업사원 허진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150만원이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차변에 당좌예금 150.
모르는 돈 받았죠. 아까 모르는 돈 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급금이에요. 뭐라고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제가 아까 요거 프로그램 열어놓으라 그랬죠. 왜 열어놓으라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일반 전표 있죠. 일반 전표 잠깐 들어와 보세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긴가민가 할 때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여기 날짜는 아무 날짜나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1월 1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날짜는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차변은 몇 번이라 그랬죠? 3번. 대변은 4번. 그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여기에다 쳐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돈 받았네 그러면 왠지 수금이라는 게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수금 치면은 수금이 들어가는 게 쭉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찾는 게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답은 가수금이에요. 왜냐면 가지급금은 모르는 돈을 줄 때, 가수금은요 모르는 돈을 받을 때. 그리고 여기에다 쳤는데 안 떠 그러면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에 해야 되는 게 적어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거를 쓰게 되면은 입력을 못 하기 때문에 없는 거는 되도록이시면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없어도 적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시험 볼 때에 나오는 분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6번부터 20번까지 푸세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는 비워 놓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비워 놓으셔도 지장 없습니다. 16번 보시면 공장이죠. 직원 나오면 뭐라고요? 복리후생비 얼마죠? 23만 5천원. 대변에 카드로 했죠. 미지 급금 23만 5천원.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꼭 카드 이름 쓰셔야 돼요. 17번 다음과 같이 7월분 의료보험인데 요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쭉 하고 답 맞춰볼게요.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옛날에는 의료보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무슨 보험이라 그래요? 건강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낼 때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도 같이 내세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있고 고용보험 있고 산재보험 있죠. 요거를 대표적으로 몇 대 보험이라 그래요?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내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실질적으로. 왜냐면 산재보험은 100% 누가 내주세요? 회사에서 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4대 보험은 나눠서 냅니다. 어떻게 낸다고요? 나눠서. 그래서 직원이 부담하는 게 있고 누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 회사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그래서 직원 부담부는 다 뭘로 처리하시면 되냐면 예수금 처리하면 돼요. 왜냐면 예수금의 뜻이 남의 돈을 가져다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돈을 가져다가 4대 보험을 내는 겁니다. 다음에 회사부담분. 회사부담분은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보험료로 처리해요. 근데 이거 옛날 문제는 이거 외워서 풀어야 됐었는데 요즘 문제에서는 줘요. 지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꼭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건 좀 오래된 문제들이라 힌트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회사부담부는 뭘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줍니다.
참고하세요.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쪽은 나온다 그랬죠. 네, 뭘로 처리하시오. 그리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 시험 보실 때 힌트를 주냐면 저도 이제 겪어본 건데 회사들마다 쓰는 명칭들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로 쓰시오라고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 쓰는데요. 우리 회사에서는 저거 쓰는데요. 왜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려갖고 요즘엔 줘요 그냥. 안 주면 복수 정답이 돼버려요. 답이 한 4, 5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7번의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현금 얼마예요? 15만원. 그 다음에 직원이 내는 건 무슨 금이라고요? 예수금 7만 5천원. 마지막으로 회사 부담분 있어요. 무슨 부담분이요? 회사 부담분. 그래서 회사 부담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관리직에 25,000원 써있죠? 800번대 복리 후생비 25,000원. 생산직에 5만원 써있죠? 500번대 복리 후생비 얼마요? 5만원. 마무리 하십시오. 됐습니까? 네. 이것도 잘 나가요 시험에. 18번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처 직원.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예요. 몇 번대 접대비요? 800번대. 매입처라고 나오면 500번대 접대비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거꾸로 쓰면 무조건 틀려요. 58.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저기 어딨냐? 매출처는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왜냐하면 매출이라는 게 파는 거죠. 이 팔의 뜻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러면 매출처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8이고 매입처는 왜 오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우리 회사는 공장이에요. 제조회사. 뭐라고요? 공장이에요. 제조회사.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주로 사는 건 원재료예요. 원재료는 어디에서 써요? 공장에서 쓰죠. 그래서 500번대입니다. 이 두 가지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실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래처에서 전화 옵니다. 여직원이. 그러더니 할 말이 있대. 걱정 마십시오. 나한테 뭐 좋아요 이런 거 아니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자기 시집간대. 결론은 뭐 내놓으란 얘기예요? 축의금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 직장 상사분한테 어느 회사 누구누구 시집간대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날짜 되면은 돈을 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수증이 없잖아요. 축의금은. 그래서 뭐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청첩장. 근데 요즘에 모바일 청첩장으로 오잖아요. 그럼 그 프린트해 놓으면 돼요. 중요한 것만. 날짜하고 찍혀 있는 거 있죠? 그거 프린트해서 그게 이제 영수증 대체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돈 쓸 때 증빙이라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혼식이나 이런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청첩장, 안내문밖에. 그래서 그거 프린트해서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출처니까 몇 번대요? 800번대. 이렇게 주면 욕먹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려 얼마 하셨어요? 3만원.
그래도 얼마 내야 돼요? 10만 원은 해야죠. 네. 왜냐면 연락 와서 저 시집가요라고 할 정도면 우리 회사하고 뭔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회사니까. 19번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33만 원의 배당금이 당좌예금으로 들어왔죠. 차변에 당좌 예금 33만 원, 대변에 배당금 받았다. 배당금 수입. 모를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기에다가 왠지 키포인트가 배당금일 것 같아요. 여기도 뭐라고 쳐요? 배당금.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찍으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냥 찍으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한 번씩 꼭 쳐보시고. 저것만 잘 활용해도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두 개 더 맞출 수 있어요. 시험장 가서. 그 다음에 20번 계약은 거래가 아닙니다.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어요? 500. 대변에 먼저 받았다. 선, 수, 금 500. 무슨 전자? 종로전자. 그 다음에 21번부터 24번까지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1번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개월. 몇 개월이요? 1개월. 1개월이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래서 무슨 대여금? 단기 대여금. 길면은 무슨 대여금? 장기 대여금. 다음에 누구 줬냐면 김영순 대리 줬어요. 뭘로 줬죠? 현금 500. 다음에 22번 요거는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프로그램 가서 교육이잖아요. 여기다 뭐라고 쳐요? 교육. 뭐라고 나와요? 교육훈련비. 그래서 답은 교육훈련비예요. 근데 보시면 관리직 사원이니까 몇 번대 교육훈련비예요? 800번대 교육훈련비. 얼마냐면 10만원. 대변에 현금 얼마요? 10만원. 다음에 23번 협회비죠.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예요. 그래서 여기는 800번대 세금과 공과 얼마요? 20만원. 뭘로 줬어요? 현금 얼마 줬어요? 20만원. 다음에 24번 거래은행인 강북은행에 10월분 정기적금 100만원을 예금하기 위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 입금하였다. 이게 뭐냐면 우리 통장에서 통장으로 입금시키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차변에 정기 적금 얼마요? 10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뭐 엉뚱한 게 껴있냐.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다음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